안녕하세요. 부동산 브리핑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요즘 신문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신문 기사를 몇 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서울경제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계약 전 세입자가 현 집주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도 뭐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뭐 옆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니까 내 집인데 왜 못 사나 탄핵 청원도 등장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자, 해당 청원인은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도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국토부 유권 해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뭐 정부가 대책을 너무 서둘러 마련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고 유권 해석도 다를 때가 있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다. 자,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계약 해지 통지 기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을 본다. 자, 즉 이 규정은 그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 규정이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아니고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개정이 될까요? 자,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임대인인데 임차인에게 임대차 만료 1개월 전에 제가 살겠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했으니까 한 달 후에 집을 비워주세요 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달 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죠. 근데 요즘같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 뭐 전세 가격이 5천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내가 5천만 원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 인근에 있는 유사한 그런 형태의 주택을 구하기도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임차인 입장에서 이렇게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을 조금 개선하고자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임대인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이 아니고요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야지 정상적으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이 신설이 됐습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자,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원래는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만 적용이 되던 그런 권리인데요. 주택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을 한번 볼게요.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6조 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자, 6조 1항의 전단 기간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생겼죠.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임차인이 뭐 한 달 후에 계약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좀 더 살겠습니다. 임대인에게 한 번 더 나는 연장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총 2년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럴 경우에 자,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어떻게 올릴 수가 없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무조건 올릴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한대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한번 볼게요. 자, 1항을 보면은 자,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뭐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증감이란 것은 증액도 청구할 수 있고요.
감액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증액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항을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증액, 얼마든지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증액을 청구하되 약정한 차입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20분의 1이면 5%죠. 즉, 보증금을 받았다면 보증금의 5%를 초과해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법에서는 또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 5%를 초과하지 못하지만 각 시 도별로 그 5% 상한 내에서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만약에 지금 임대인인데요. 내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을 하고 싶다면 내가 과연 몇 프로를 더 받을 수 있는지는 각 시도에 있는 그 주택 정책과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따로 이렇게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 많아요. 자, 그럼 임차인은 총 4년간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은 2년이 연장이 되니까요. 그럼 총 4년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미 내가 4년을 넘게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것인가? 답을 말씀드리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을 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즉, 임차인이 2년을 거주했든 4년을 거주했든 10년을 거주했든 간에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조건 한 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제가 총 4년을 살았어요. 4년을 살았다면 임대인이 한 달 전에 자, 계약을 만료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2년간 임차인은 더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던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1호를 보면은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을 연체한 때, 즉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했다면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2호를 보면은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는 서로 합의해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다음에 4호는 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그다음 파손한 경우, 멸실한 경우, 7번째는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자, 이럴 때에는 임대인은 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데요. 8호를 보면은 자,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직계 좀비속을 다 포함한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한 1개월 전에 저는 2년 더 거주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 들어와서 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임대인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서 내가 집을 비워줬는데 거기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은 소유자가 실제 살고 있지 않더라. 자,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거짓말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 부분도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을 통해서 지금 입법 예고 중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전입세대 열람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열람권도 주기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 누가 살고 있는지 전입세대 열람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으면 정말 확정일자를 받은 그런 서류가 있는지 이런 확정일자부도 직접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임대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임차인은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자, 그 부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임대인이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금액을 무조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요건을 제시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손해배상을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되는 거고요. 그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정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그런 예정액이 없다면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의 3개월분. 자, 그러면 갱신 거절 당시에 월 임대료가 나와 있죠. 자, 그럼 내가 그냥 월세를 안 주고 보증금만 주고 살고 있었다. 그러면 월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또 이게 문제가 되죠. 자,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금만 있다. 그러면은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 자, 그러면은 월세로 환산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법정 전환 비율인 4%를 적용을 합니다. 즉 보증금의 4%를 정한 값이 월세가 되는 거죠. 자, 이 기준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임대료에서 갱신 거절 당시의 월 임대료,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이겠죠.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월 임대료에서 기존 임차인에게 받은 월 임대료를 뺀 값의 2년분이 손해배상 산정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유는요,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은 제외하고 그러면은 1번과 2번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임차인이 될게요. 제가 5억 원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거짓말을 해서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실제로는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저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 보증금이 5억이었으니까 그걸 월세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자, 월세 전환 비율이 바로 4%입니다. 그러면 5억에 4%를 곱하면 2천만 원이 나오죠. 자, 2천만 원을 월세로 계산을 해야 하니까 12개월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약 167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167만 원에서 3개월분의 금액이니까요. 3개월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약 5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보증금을 5억 5천 주고 들어왔더라.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내가 손해배상을 얼마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임대료, 만약에 보증금이 5억 5천만 원이다. 그럼 이것도 월세로 환산을 해야겠죠. 자, 5억 5천만 원에다가 4%를 곱합니다. 그래서 다시 12개월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월 229만 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냈던 월 임대료, 그냥 보증금이었으면 이제 환산해서 월 임대료가 나오겠죠. 자, 아까 보증금이 5억이었을 때는 약 167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229만 원에서 기존 임차인이 냈던 167만 원을 빼요. 그러면은 62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62만 원의 2년분 금액. 자, 2년분 금액이면은 24개월을 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62만 원에서 24를 곱하니까 약 1,488만 원이 나오네요. 자, 이 두 가지 금액 중에서 높은 금액 바로 1,488만 원, 약 1,488만 원이 이 손해배상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궁금하시는 게 또 있어요. 자, 기존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거 관련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아요. 자, 이거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때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임대인이 누구인가를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만약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자, 여기서 새로운 임대인은 지금 실거주 목적인 임대인이죠. 그럼 내가 계약갱신 요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실거주 목적인 임대인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겠죠. 그럼 두 번째, 자,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먼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임대인은 지금 실거주 목적의 임대인이 아니죠.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람이니까. 자, 만약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인에게 먼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다면 그 후에 매수한 매수인,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은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자, 임차인 입장이 아닌 임대인 입장으로 가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집을 팔고 싶습니다. 거기에 임차인이 계세요. 자, 그런데 실거주 목적인 새로운 매수인에게 집을 팔려면 최소한 적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야 정상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이 집에 거주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 이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맞춰줘야지 정상적으로 매수인이 그 집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참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중에서도 이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길래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간에 서로 지금 혼란이 막 여러 가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과정되는 상황이더라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협상을 한다면 좋게 풀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미흡한 부분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법을 계속 개정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부동산 브리핑 이주연이었습니다.